2년 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소비를 했습니다. 지금도 저의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계약할 때를 생각하면 그동안 고생했던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그것도 서울에서 단 한 번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절약가 투자로 금융자산 10억이 목표인 우한 짠테크TV의 웃짠입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어가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40년 넘도록 제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은 없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대학 시절부터 20년 넘도록 겨우 6평 남짓한 원룸을 정말 수없이 또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화려한 대기업 명함은 없지만 성실함과 꿈을 가진 보통의 직장인이에요. 부모님도 평범한 삶을 사셨기에 저 또한 그저 열심히 일하는 그저 중견기업의 월급장입니다. 2012년 첫 월급은 250만 원이었어요. 12년이 지나 지금은 37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12년 동안 120만 원이 올랐으니까 누군가는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최소한 대기업은 다녀야 한다. 요즘 세상에 금수저 아니면 서울에 집 사기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주변에서 많이 들었어요. 솔직히 저도 한때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상황을 보면 저보다 상황은 나쁜데 내 집 마련을 하는 분들이 주변에 분명히 있더라고요. 정말 불가능할까? 아니면 내가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걸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절대 불가능하다 믿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달은 것 같습니다. 저는 언젠가 한 번은 기회가 온다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으려면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절약과 투자라는 두 가지 방법을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당연히 첫 해에는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열심히 모았다고 생각했는데 통장 잔고를 보면 정말 한숨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정말 많이 포기합니다. 1년 해봤자 이 정도면 절대 불가능해. 2년이나 했는데 이것밖에 안 모였나? 이렇게 좌절하면서 90%는 대부분 이 시기에 포기를 합니다. 하지만 다음 돈이 불어나는 스노우볼 단계가 오는데 이 시기에 포기를 하면 너무 아까워요. 첫 1억을 모으는데 걸린 시간은 약 4.5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2억을 모으는데 걸린 시간은 절반 채 안 걸린 것 같아요. 자산의 성장과 또 다시 절약을 하니까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자산이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제가 경험한 스노우볼, 돈의 진실입니다. 실망보다는 꾸준함이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티끌을 모아 태산을 만들 수 없다고요? 지금부터 제가 티끌을 모아 어떻게 태산을 만들 수 있었는지 구체적인 작은 실천 습관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마 처음 들으시면 이렇게 해서 정말 집을 살 수 있을까? 의심스러울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느려서 그렇지 정말 됩니다.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첫 번째로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씀씀이를 과감하게 줄였습니다. 특히 남자들의 로망, 자동차를 포기했어요. 요즘 카푸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차에 집착을 하시는데요. 솔직히 자동차에 큰 돈을 쓰는 순간 돈은 절대로 모이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는 13년 된 준준형 국산차예요. 18만 킬로를 달렸지만 25만 킬로까지는 아직도 거뜬히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새 차를 구입하고 멋진 차량을 자랑할 때 저는 그 돈으로 우량주를 하나씩 사 모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자동차 소비를 줄인 것이 자산을 만들어준 첫 번째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줄인 큰 소비 비용은 결혼식 비용이었습니다. 요즘 결혼식 비용 정말 어마어마하죠. 특히 호텔 웨딩 같은 경우 1억 원이 넘는다는 기소를 보고 저는 정말 숨이 막혔는데요. 저와 아내는 호화로운 결혼식 대신 우리의 보금자리를
먼저 마련하자 결정을 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이 잠깐의 만족을 줄 수 있겠지만 우리에겐 안정된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스튜디오 사진도 촬영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에 입을 셔츠도 지오다노에서 3만 원 셔츠를 골라 입었습니다. 한 번 입을 옷에 저는 크게 미련을 두지 않았어요. 혼수, 신혼여행까지 모든 비용을 포함해서 총 1,549만 원으로 결혼식을 마무리했습니다. 주변에서 저보다 가성비 있게 결혼하신 분들을 저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 저렴한 셔츠 때문에, 신부 드레스 때문에 제 옷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집을 사서 결혼을 했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들었어요. 그런 아내도 주변 친구들에게 정말 부럽다는 이야기를 오히려 더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원룸 시절부터 함께해온 10년 넘은 냉장고와 침대, 전자레인지, 책상을 혼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혼수만 해도 2천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 돈으로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비트코인에 투자하는데 저는 사용을 했습니다. 가전 가구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될 때 바꾸기로 저희 부부는 결정했어요. 두 번째로 저는 작은 돈도 절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활은 결코 쉽지 않은데요. 남성분들은 전자기계, 여성분들은 패션 같은 소비의 유혹과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제 메인 컴퓨터는 10년 된 노트북입니다. 최근 배터리가 나가서 교체만 했을 뿐 여전히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굳이 150만 원이 넘는 노트북으로 바꿔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꾹 참고 버텼습니다. 내년에는 드디어 새로 살 계획을 갖고 있지만 지금까지 잘 이겨낸 덕분에 더 큰 재정적 여유를 얻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은 4년 된 갤럭시입니다. 최근 배터리 성능이 정말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앞으로 2년은 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단 하나의 명품을 갖고 있는데요. 바로 대학 졸업 때 가족들이 선물해준 몽블랑 지갑입니다.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새 것처럼 보이는데요. 저는 물건을 굉장히 아껴 쓰는 편입니다. 최신 거로 바꾸는 것도 좋지만 현재 사용하는 물건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는 것도 저는 중요한 습관이라 생각합니다.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시간이 1시간 20분 정도입니다. 차를 이용하면 40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하루 1,000원을 아끼기 위해서 지하철을 이용했습니다.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해서 더 많은 교통비를 절약했어요.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다고 하면 저는 귀찮아도 실천했습니다. 매달 절약한 금액은 저에게 너무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통신비도 마찬가지인데요. 알뜰폰으로 바꾸면 통화 품질이나 인터넷 속도에서 큰 차이가 없지만 요금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귀찮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바꾸지 않는 분들이 정말 대다수인데요. 통신비, 교통비가 모이면 생각보다 큰 금액을 매달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간신히 월급의 70%를 저축할 수 있게 됩니다. 점심값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조금 괜찮은 식당을 가면 기본이 10,000원을 넘어요. 솔직히 너무 비싸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저는 항상 회사 근처에 한식 뷔페를 이용합니다. 양도 많고 하루에 8,000원으로 가성비 좋은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건 커피 소비입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커피는 무료로 일회용 커피 스틱은 한 잔에 300원인데 왜 굳이 비싼 테이크아웃 커피에 2,000원을 써야 하는지 저에게는 정말 어려운 소비입니다. 요즘 수도권에서 머리 한번 자르는데 25,000원은 기본이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비싸도 정말 너무 비쌉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지방 출장 갈 때마다 지방 체인점에서 머리를 자릅니다. 단 11,900원인데요. 이것도 8,900원에서 오른 가격입니다. 출장을 가지 못하면 그냥 조금 더 기르면서 출장 갈 때까지 참습니다. 제게는 25,000원 디자인이나 10,000원 디자인에서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아내와 저는 주로 집에서 저녁을 먹습니다.
외식이나 배달 음식보다는 직접 요리해서 먹는 편인데요. 한 번에 2만 원 정도 재료를 사면 3일 정도 식사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식비를 줄이는데 정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간신히 월급의 70% 이상을 매년 저축하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설렁설렁한 게 아니라 저는 정말 지독하게 했습니다. 이 정도 노력과 절제가 없다면 돈을 모으는 것은 물론 집을 사는 것도 저는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낀 돈으로 매달 월급의 70%를 소비가 아닌 자산에 투자를 집중했습니다. 미국 주식도 하고 있고 코인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목표인 부동산 한 채와 금융자산 10억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정말 수없이 들었습니다. 너는 왜 그러고 사냐? 너무 궁상맞다. 너의 젊은 시절이 너무 아쉽다. 그렇게 해서는 서울에 절대 집을 살 수 없어. 주변의 젊은 친구들을 보면 사실 저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는데? 내 월급으로는 무리인데? 헬주손인데?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는데? 불평불만만 하다가 정작 기회가 왔을 때 또 불평만 하고 계실 건가요? 하지만 결국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서울의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는데요. 젊을 때 추억을 정말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나이 들어서는 하지 못하는 것들이 정말 많다고. 사실 저 그 말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 이제 겨우 40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곧 금융자산 10억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40년, 50년은 고생한 가족과 함께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보낼 것입니다. 직장인에게 몽클레어가 꼭 필요할까요? 평범한 커플이 아미 메종 키친에 같은 명품 옷을 같이 입어야 할까요? 이렇게 불필요한 소비를 다 하면서 금융자산이 늘어나길 바라는 것. 내 이름으로 된 집을 갖고 싶다는 꿈이 과연 이기적인 건 아닌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서울에 자가를 마련하기까지 과정과 제가 얼마나 노력하면서 살아왔는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저와 비슷한 상황의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